네,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11월 3일이죠. 미국 대선까지 앞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벌써부터 미국은 선거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과 관련된 얘기 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예측 불허의 선거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자 지지율 격차는 어느 정도나 나고 있습니까? 네, 8일날 CNN 보도를 보니까요. 트럼프의 지지율은 38%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바이든 경쟁자에 비해서 11%포인트 차 정도 떨어졌는데요. 예. 이 정도 지지율 차가 벌어졌다는 것은 대선에 실패한 지미 카터 그리고 아버지 부시 때와 같은 지지율이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바이든과의 지지율 격차가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4월 달에는 불과 4%포인트에 불과했는데요. 네. 5월 달은 9%포인트, 6월 달은 11%포인트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특히 미국은 대선이 있었던 해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정권이 교체가 100% 됐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코로나 쇼크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도 좀처럼 지지율 격차를 좁히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악재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경기 침체, 코로나 쇼크, 인종차별 항의 시위까지 이런 가운데 이제 11%포인트 차로 바이든이 뒤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랑 좀 달라서요. 누가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이제 승패를 결정짓게 되는데 바로 지난 선거 2016년 대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 지지율은 낮아도 선거인단을 이제 클린턴보다 많이 확보해서 그래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혹시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지는 않을까요? 네, 전통적으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 그리고 민주당은 도시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쥔 경합주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대선에 항상 열쇠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모두 538명인데요. 예. 내용을 보면은 주 상원 의원이 있는 2명, 그러니까 총수 10명만큼 선거인단이 나오고요. 총수 하원 100명이 되겠죠? 각 주에서 2명씩이니까 총 100명과. 예, 그 하원 의원이 있는 인구 비례 총수에 따른 435명. 예. 여기에 워싱턴 DC에 3명을 합쳐서 모두 538명인데요. 예. 이 때문에 누군가 270만 표의 그 선거인단만 얻는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선을 앞두고 항상 경합주가 문제가 되는데요. 예. 자주 그 표심을 바꿨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역시 그 표심이 좀 바뀌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네브라스카 주까지 모두 7개 주가 경합주로 지금 분리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북부 3개 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그리고 2016년도에도 대선에도 모두 예상을 좀 뒤집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요. 예. 이 때문에 트럼프가 근소한 차로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그 정치적 그 역량 그리고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미국 대선을 보면 우리랑 좀 달라서 항상 이게 들어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그 선거인단 누가 더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느냐 여기 이제 딸린 건데 선거인단이 총 538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50개 주가 있으니까 각 주에 2명씩 상원의원 이 100명이 있는 것이고 또 하원 의원이 435명이 있는 것이고 또 워싱턴 DC에 3명 합해서 이제 538명이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그럼 한 예를 들어서 좀 여쭤볼게요, 소장님.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다. 그럼 여기 이제 상원 의원에 2명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하원이 1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럼 그 주의 주민들이 모두 다 투표를 일단 하고 그리고 나서 한 표라도 이기는 쪽에 12표가 다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한 50표 정도가 되는데요. 예, 예. 승자 독식 원칙에 의해서 한 표라도 많으면은 이기는 쪽이 그 모든 표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50표를 다 가져가는 거고요. 그 주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 모든 그 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들이 다 그 투표를 하긴 하는 거죠. 네, 주민들 같은 경우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해서 선거인단을 내가 이제 공화당을 지지한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후보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예. 이 선거인단이 나중에 모여서 이제 최종 그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이건 요식행위고요. 예. 누가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대통령 선거가 바로 판별이 나는 그 선거인단 투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항상 헷갈리던 게 이 미국 국민들 모두 다 투표에 참여를 하는지 아니면 투표를 하는 그 선거인단이 또 따로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11월 3일 날 예. 공식적으로 간접 선거 방식이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는 선거인단을 뽑는 그 선거가 대통령 선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 트럼프 상황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최근에 또 여기다가 이제 백인 경찰이 흑인을 사망케 한 그 사건이 있어서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의 인구 비율이 13% 정도 되는데요. 흑인들의 70%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번 대선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자 이탈표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흑인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선거 결과가 전혀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거 흑인의 그 대선 투표율이 65%를 상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8년, 2012년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고요. 반대로 흑인 투표율이 60% 이하로 떨어졌을 2016년도 선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승리를 낚았던 그 선거가 되는데요. 예. 많은 흑인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종차별과 국가 분열을 부추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문제라고 뼈아픈 지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흑인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트럼프에게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인 유권자들 바이든이 뭐 이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는 더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상황이고 미국 내 흑인 인구 비율이 생각보다는 낮네요. 13%밖에 안 되는군요. 예. 이 흑인 인구의 투표율에 따라서 흑인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당선될 확률이 높고 흑인 투표율이 낮으면 공화당이 당선될 확률이 높은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격차가 이제 11%포인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황일 텐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고요.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어떤 뒤집기 전략이 지금 있을까요? 트럼프 입장에서.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2016년도 당시에는 북부 경합주에서 힐러리에게 상당히 그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네. 특히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10월 후반까지도 지지율 차가 12%포인트가 됐습니다. 이때 트럼프가 꺼낸 히든카드가 바로 선동적인 대중연설인데요. 예. 조용한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든지 차의 유권자 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국은 더는 중국의 대지 저금통이 되지 않겠다면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그리고 또 일자리를 찾아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선거판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예. 네, 이번에도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중국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한, 그리고 무역 협상을 파기하는 카드도 있고요. 네. 홍콩의 특혜 조치 폐기라든지 중국 IT 기업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또한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뿐만 아니라 이민을 일시 중단하는 여러 가지 강경 정책들이 꺼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11%포인트 격차가 나지만 4년 전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4년 전에
10월 후반까지, 10월 말까지도 격차가 12%포인트를 뒤지고 있었던 미시간주에서 여기서도 승리했다는 얘기잖아요. 트럼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더는 중국의 돼지 저금통이 되지 않겠다. 이 말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도 중국을 지렛대로 삼았고 이번에도 역시 중국을 이용할 것이다. 예. 그리고 또 북한과의 어떤 뭐 무력 시위 이런 것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미국 대선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든지 사실 이제 그 다음에죠. 2021년 1월 20일에 이제 차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어느 쪽이 승리하든지 그 어떤 정권보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역점을 두고 다룰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누가 차기 정권을 쥐든지 간에 뭐 네 가지 문제에 시간과 자원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입니다. 네. 뭐 당장 백신뿐만 아니라 환자 치료약 개발에 민관이 모두 협력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병원 시설이나 의사, 간호원들 확충에도 많은 그 투자들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전후 최악의 실업률이 되는데요. 현재 4,200만 명의 실업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뭐 소매업이라든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요. 네. 세 번째로는 미국을 현재 분열시켰던 인종 간의 불평등 문제, 형사 사법 체제 그리고 경제의 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결해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계가 미국의 역할을 재정립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제일주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세계 경찰 역할로서 관여 정책으로 다시 되돌아갈지 또 새로운 수출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지 세계와 협력할지를 논의해야 되는데요. 이 때문에 내년 1월 20일 날 새로운 백악관 주인이 나온다면은 네. 앞으로 4년간은 아주 힘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새로운 백악관의 주인 역시 크게 네 가지 문제. 첫 번째가 공중보건 위기, 또 경제 활성화, 인종 간의 이런 불평등 문제, 또 미국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 크게 봐서 네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도 잠깐만 좀 시간 되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미국의 전민경제연구소라고 있는데 이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미국 경제가 2월에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라든지 뭐 그 연구기관에서 경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미경제연구소 MBER이라는 쪽에서 경기 수명과 관련된 확정 판결을 내리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갔는지는 사후적으로 한 6개월 이후에나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이번에는 2월 달에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자마자 그 2달 만에 판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용이나 생산에 전례 없는 규모로 뭐 감소를 시켰다든지 네.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줬던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128개월 만에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을 끝내고 이제는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무려 128개월 만입니다. 10년 넘게. 사실 조육찬 소장과 작년에 내내 미국 경기 후퇴 국면 언제 들어갈까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10년 이상 계속된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후퇴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성급하긴 합니다만 미국 경제 언제쯤 다시 경기 확장 국면으로 돌아설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60년 이후에 8번의 경기 후퇴를 경험했는데요. 보통 경기 후퇴 기간은 평균적으로 한 12개월 정도가 됐고요. 예. GDP 감소폭은 정점에서 바닥까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GDP 감소폭은 평균치인 2%보다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예. 다만 긍정적인 점은 이전의 경기 후퇴와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외부 쇼크가 배경이 됐다는 겁니다. 자산 버블이라든지 신용 버블이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비 유축, 생산 활동 감소에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만에 경기 확장 국면으로 돌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 때문에 하반기에는 분명히 미국 경제는 V자형 경기 회복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아하. 지금 미국 증시가 V자형 반등을 하는 것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하반기에는 V자형 반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도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야겠네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